아프리카의 내륙국인 짐바브웨는 1980년 생겨나 우리나라와 무역이 그리 크지 않고 주한 짐바브웨 대사관도 없을 정도로 우리와는 그리 가깝지 않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하죠. 왜냐? 짐바브웨의 말도 안 되는 슈퍼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2008년 4분기에만 인플레이션율이 7.3해입니다. 기록적인 수치죠. 여기서 해는 10을 22번 곱한 단위고요. 인플레이션의 대명사이자 지폐로 벽돌을 쌓고 돈으로 벽지를 바르는 게 더 싸다는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과 비교해보면 짐바브웨의 경제가 얼마나 더 막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제 10,000원 주고 사 먹었던 해장국이 그 다음날은 20,000원, 그 다음날은 40,000원, 또 그 다음날은 80,000원, 이렇게 하루 100%의 물가 상승률이 몇 달, 몇 년간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란 3개를 사는데 1,000억 원 짐바브웨 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었고 실업률은 95%,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받는 공무원이나 군인들 말고는 전 국민이 백수인 거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짐바브웨는 과거부터 아프리카의 주얼리, 아프리카의 빵 바구니라 불리울 정도로 좋은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토의 50%가 비옥한 땅인데다가 기후도 좋아서 옥수수나 밀을 생산하기 좋았고 금이나 백금 등 다양한 광물 자원도 매장되어 있죠. 아니 그럼 이렇게 살기 괜찮은 곳이 어떻게 생지옥이 되어버린 건가? 여기서 바로 한 남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흑인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짐바브웨 독립을 이루어낸 국부였지만 어떤 한 인물을 만나고 난 뒤에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국민 20%의 집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며 전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흑화해버린 남자 로버트 무가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24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무가베, 이 당시 짐바브웨는 남로디지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던 곳입니다. 남로디지아는 유럽 열강에게 착취당하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영국의 식민지였죠. 가난했지만 교육률이 높았던 부모 덕분에 선교사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해서 교육학을 전공, 교사가 되는 무가베. 조용한 성격으로 평소에도 책을 가까이 하며 사색을 즐겼던 청년 시절 무가베는 우연히 기회를 얻어 1949년 국비 장학생으로 남아공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가 해체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독립을 맞이했죠. 그러나 아프리카의 식민지는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많은 식민지 중 1949년 이전에 독립했던 국가는 이집트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에는 우리도 독립을 해야 한다, 우리 민족만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반식민지 민족 자결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르주아의 압제에서 벗어나 농민과 노동자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식 공산운동이 솟았습니다. 이 반식민 민족 자결 공산주의의 열풍은 조용한 독서 소년을 과격하고 투철한 독립운동가로 변모시키기 충분했죠. 특히나 소수의 백인 주주들 밑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며 지내는 조국의 대다수 흑인들을 생각하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유산계급을 무너뜨리자는 마르크스 공산주의에 심취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무가베는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남로디지아는 5% 정도의 인구 비율을 가진 백인이 전체 부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백인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흑인들은 참정권도 갖지 못했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백인 농장주에 고용되어 노예처럼 옥수수를 딸 수밖에 없었죠. 교육학을 전공했던 무가베는 이런 가난과 압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교육이 답이다 라는 신념으로 학생들을 위해 곳곳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양성해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력 양성 운동이 당장의 독립으로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고 맙니다. 그는 바로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 동맹이라는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아 총과 피로 독립을 쟁취하자며 각종 연설을 하고 젊은 청년들이 무장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백인들과 본국인 영국에 대항하여 흑인들의 인권과 자치권을 위해 폭력적인 무장투쟁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결국 잡혀서 10년간의 징역을 살죠. 이 10년이 무가베를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와 같이 흑인 독립운동의 아이콘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스마트하며 진취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게 해줍니다. 수감 생활 중에 많은 인물들과 편지로 교감하였고 연설문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하며 방송통신 과정으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경제, 행정, 법 학위를 취득합니다. 반입이 금지되거나 구하기 어려운 책은 부인이 필사해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에게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며
교육을 강조하고 이들이 석방 이후에 교사가 되게 도와주었고 이들은 훗날 무가베의 열렬한 지원군이 되줍니다. 이렇게 수감생활하던 중 1965년 무가베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로디지아의 독립. 이 당시 총리였던 이언 스미스는 본국인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남로디지아가 독립국임을 선포했죠. 사람들은 처음에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독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내 실망하고 분노하고 맙니다. 이언 스미스는 흑인 주도의 나라도 아니고 흑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는 나라도 아닌 기존과 같이 소수의 백인이 지배하는 국가로서 독립을 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이 되었지만 흑인들은 참정권도 교육도 제대로 된 월급도 받을 수가 없었죠. 흑인들은 전보다 더 격렬히 저항했고 무장 독립운동은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고초를 겪으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독립의지를 고취시키는 메시지를 주는 무가베는 이 운동의 중심이 되어갔죠. 1974년 출소한 무가베는 공산국가였던 옆나라 모잠비크로 이동하여 게릴라 독립운동을 지휘합니다. 지금도 모잠비크 국기에 AK 소총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강한 곳이 모잠비크였습니다. 좌우 이념 갈등으로 냉전 시대의 한 복판이었던 1970년대였기에 무가베의 이런 움직임에 많은 공산권 국가들은 응원을 보내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세력으로 편을 늘리려는 공산권 국가에게 아프리카는 자유진영에 넘겨줄 수 없는 기회의 땅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소련과 중국, 동독과 헝가리 그리고 북한도 이 무가베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 흔치 않았던 인텔리에 책도 많이 읽고 징역살이까지 하며 독립운동의 아이콘인 무가베가 하는 연설은 모두의 공감을 얻고 모두의 심금을 울리기 충분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매번 남로디지아인들에게 독립운동에 참여하라고 독려했죠. 실제로 이 게릴라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가베의 영향으로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압도적인 무기와 자금을 가진 백인 정권이었지만 엄청난 인원으로 치고 빠지기를 계속하는 독립군들에게 결국 항복하고 1980년 4월 18일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국명을 남로디지아에서 짐바브웨로 바꾸고 무가베는 초대 총리로 선출되죠. 이때 짐바브웨에는 재산의 전부가 짐바브웨에 있고 이것을 놓고 본국인 영국으로 가자니 기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상당수의 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포에 벌벌 떨었죠. 그렇게 자신들이 못살게 군 것도 생각나고 그렇게 격렬하게 무장독립운동을 한 무가베가 총리가 되었으니 그리고 이때 기자회견을 하는 무가베. 백인들은 그동안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독차지해왔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 백인도 흑인도 짐바브웨 사람이다. 나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재산 또한 인정하겠다. 극단적이고 폭력적이었던 독립운동 시절과 다르게 무가베는 백인들의 사유재산과 직업,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실제로 국정운영 초반에는 백인 장관들을 다수 기용하며 백인의 온화적인 태도를 취했죠. 이런 화해와 용서, 흑백 화합 정책으로 전 세계는 인종화합을 이루어낸 용서의 아이콘, 진정한 흑인의 영웅 등으로 각종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리 무가베는 진짜 개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고 예전부터 강조하던 교육 정책을 더 확대합니다. 무가베는 경제 후진국이었던 짐바브웨에서 대대적인 공교육 확대 정책을 실시합니다. 각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나와 읽고 쓰는 것을 배워 더 좋은 직업을 갖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부모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시절부터 양성해온 교사를 더욱 늘려서 많은 수의 교사를 양성하죠. 그 결과 독립 초창기 2%였던 짐바브웨의 중학교 진학률은 10년 만에 75%가 되어버립니다.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율은 40%에서 2배인 80%로 증가했고요. 짐바브웨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고 죽었다면 우리는 무가베를 흑인 독립의 아버지, 짐바브웨의 국부, 공부하는 리더 이런 식으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넬슨 만델라 이상 가는 사람으로 칭송받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무가베는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고 만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을 만나버립니다. 북한과 김일성.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